삼각근과 승모근 상부를 또 견갑대를 엘리베이션 시키지 않고 긴장을 덜 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본인 몸의 가동 범위를 이제 느낀 거예요. 이때도 삼각근 긴장을 계속하면 팔을 마치 비트는 것 같아요. 등에 긴장이 돼 있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뒤꿈치를 어떻게 드는가 배울 수 있어요. 박철원 필라테스 원리대로 하면 더 편하게 돼야 되는데 왜 더 불편할까요? 서서 뒤꿈치만 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자, 이제 오른쪽 팔도 해볼까요? Floating arm circle은 팔이 떠올라요. 팔이 떠오르는 것은 팔을 든다는 말과 달라요. 팔을 든다라고 하면 무의식 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주동근 수축이 목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팔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주동근 수축보다 중심에서부터의 연결, 기랑근의 늘림 등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최 페달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을 빼고 몸통이랑 연결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른팔을 볼게요. 팔이 떠오르면 박철원 필라테스의 중요한 개념이 있죠? 호흡이 동작을 리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이 떠오르기 전에,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중심이 준비된 상태에서 연결되지요. 견갑대의 물리적인 움직임은 지금은 없어요. 내쉴 때 호흡근 등이 같이 작용하고 내쉬어진 다음에 팔이 떠오르듯 가요. 플로팅. 그러면 삼각근, 승모근, 상부 등은 긴장하지 않도록 하며 반대쪽에서 마치 밀어주는 듯 하게 하죠. 이게 floating arm이에요. 그러면 삼각근과 승모근 상부를 또 견갑대를 엘리베이션 시키지 않고 긴장을 덜 한 상태에서 몸통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힘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rm float 했으므로 지나갈 때 상완골이 회전하죠.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부터 올라갈 때는 몸통에 힘이 더 많이 사용돼요. 계속 내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본인 몸의 가동 범위를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때쯤 되면 나는 이제 끝이에요. 이 상부 승모근의 긴장을 보세요.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바깥쪽. 이때도 삼각근 긴장을 계속하면 팔을 마치 비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이 야기되죠. 그래서 가슴 위쪽, 쇄골 약간 아래쪽을 마치 바깥쪽으로 늘리듯 상상합니다. 그러면 팔의 움직임이 더 귀신 같아져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계속해서 몸통에서부터 연결. 마시면서 준비. 내쉴 때 floating. 처음엔 물론 ribcage arm으로 가죠. 그러다가 floating arm이 되고 내쉬면서 올라갈 때 견갑대가 아직 끝까지 따라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완가를 돌리고 쇄골 아래, 흉근 위쪽을 멀리 펴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 가동 범위가 갑자기 확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심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편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를 이제 feel하고 sense하기 위한 본입니다. floating arm circle. 우리 선생님 보세요. 등에 긴장이 돼 있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척추를 세우느라 등,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승모근이나 삼각근에 긴장이 더해져요. 그러면 하체 쪽에 또 긴장이 돼요. 이 긴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불필요한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 등에 힘을 빼라고? 어떻게 그러지? 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머리꼬리 늘림 알아요? 네. 그러면 꿈속의 산책 알아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있으면 뭐가 될까요? 뒤꿈치를 어떻게 드는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중심 연결과 집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뒤꿈치가 떠오르게 해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올라가야 돼요.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역동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뒤꿈치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플로팅 암 서클을 해보세요. 자,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턴아웃 해보세요. 그렇죠. 무릎 다 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펴도 됩니다.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이 더 들죠. 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서포트 받으면 팔이 박철영 필라테스 원리대로 하면 더 편하게 돼야 되는데 왜 더 불편할까요? 그렇죠. 이거 밀고 있을 때 중심 연결이 깨져서 그래요. 네, 이거 밀을 때 중심 연결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머는 왜 쓸까요? 도움 받으려고 그래요. 리포머랑 서로 맞부딪혀서 내가 하려는 동작을 방해하게 되면 그 리포머를 뭘로 쓰는 거예요? 헬스 기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리포머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더 편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걸 찾아보세요. 자, 이미 저 아래에서 물고기에 앉아있을 때 이미 등, 허리 등에 긴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해보실까요? 오, 연결이 되고 있어요. arm circle.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 오른쪽 팔도 해볼까요? 너무 많이 갔죠? 네, 너무 많이 가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그래서 이제 요걸 놓치신 거예요. 여기서 밀어주는 걸 놓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신경 써야 될 것은 어깨 주변의 feel만이 아니라 발에서 흉곽까지를 어떻게 서포트 해주는가. 그렇게 서포트 해줘야 팔이 편하게 움직이죠. 이거 없이 팔 움직이면 팔의 움직임이 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깨에 통증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편하게 되는 것이 제가 아까 귀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걸리는 거 없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험적으로 한 칸 더 위에 밟아보셔도 좋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무릎 쪽에 많이 기대고 있었는데 더 눌러봐요. 페달을. 이렇게 몸통까지 연결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팔을 이제 정강 권력을 신경 쓰면 그게 저쪽에서 소용 선생님이 캐리지를 열었을 때랑 벌에서 발을 디뎠을 때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체에서 스테빌리티, 중심을 잡아줘야 모빌리티가 편하게 효율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정강 권력에서 시작해서 팔이 떠오르고 그렇죠. 오, 이제 더 높이 올라가 볼까요? 네. 그다음에 멀리 옆으로 밀면 그죠? 관절에 부담 없이 가동 범위가 커지는 게 느껴지죠? 네. 근데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상완골, 그다음에 올릴 때 몸통의 힘이 서포트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옆으로 크게 멀리 이렇게 연결됐을 때랑 또 실험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해보세요. 자, 여기서 캐리지를 3cm 더 열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팔 하나 이제 해보세요. 그렇지. 네. 더 어려운 동작 같죠? 서포트 되면 서서 뒤꿈치만 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서 연결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지가 팔이죠. 이 팔이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움직이느냐? 하체에서부터 중심으로 서포트 되면 그래서 발 조금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의 중심이 그게 연결되면 팔이 훨씬 부드럽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팔다리의 근육의 힘이 그거 아니고 연결이 되었느냐예요. 역동적 안정성. 움직이면서 해보세요. 체어에서 뭐 평소에 멀메이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팔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뭐죠?